브랜치 관리 전략 중에 기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배울 내용은 브랜치 전략의 종류, 기플로우, 그리고 기플로우에서 사용하는 브랜치, 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기플로우에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브랜치 관리 전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랜치 관리 전략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만약에 브랜치 관리 전략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예상해 보면 왜 필요한지를 오히려 역으로 알 수가 있겠죠. 지금 현대개발은 기능 개발, 테스트, 배포, 긴급 수정 등이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브랜치 관리 전략이 없다면 이번 기능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뭔가 핫픽스 내보내느라고 들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핫픽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안정적인 그리고 매끄러운 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내에서 어떤 브랜치를 어떻게 사용하자, 그리고 이 머지할 때, 그리고 브랜치를 뭔가 딸 때 어떤 방식으로 따고 어떻게 머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놔야만이 매끄러운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치 전략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플로우, 기터플로우, 원플로우, 길랩플로우, 뭐 트렁크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이런 여러 가지 브랜치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브랜치 관리 전략이 이렇게 여러 개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많다는 거는 하나의 완벽한 솔루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브랜치 관리 전략은 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쓰는 게 정답이다. 딱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브랜치 전략을 쓸지를 고려할 때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은 팀의 규모, 팀이 뭐 좀 적은지 많은지, 혹은 배포 주기가 거의 뭐 매일 수시로 라이브로 배포가 되는지, 혹은 좀 텀이 뭐 일주일 뭐 이렇게 보름 이렇게 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배포가 뭔가 정기적으로 뭐 2주에 한 번 텀, 일주일에 한 번 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불특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개발 환경이 스테이징 프로덕션이 뭔가 나눠져 있는 건지 나눠져 있지 않는지 등등등, 서비스에 따라서, 개발 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달리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자기 서비스에 맞고 자기 팀에 맞는 그런 브랜치 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브랜치 전략 중에 기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플로우는 어떤 네덜란드 아저씨가 만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일종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어떤 모델을 알고 있으면, 이제 저희가 지금 기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 모델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조금 변형해서 자기 팀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플로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플로우는 사용하는 브랜치가 총 5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터, 핫픽스, 릴리스, 디벨롭, 피처, 이렇게 5개고요. 이 브랜치가 한번 생성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브랜치는 이 마스터하고 디벨롭입니다. 얘는 한번 생성된 다음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핫픽스, 릴리스, 피처 브랜치는 생성되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플로우 동작이 이렇게 전체적인 요 그래프는 이렇게 일단 그려놨는데요. 요거는 끝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요 각 브랜치의 역할을 쪼개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브랜치입니다. 마스터 브랜치는 안정적인 배포 준비가 완료된 코드가 들어가는 것. 한마디로 여기는 무조건 릴리스 커밋만 여기로 이제 푸시가 돼서 들어가는 그런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터 브랜치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이제 커밋을 의미하거든요. 이 커밋이 하나 생성될 때마다 하나의 버전이라고, 라이브에 이제 실제로 프로덕션에 이제 배포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커밋은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 커밋은 두 번째 버전, 이렇게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버전, 그러니까 마스터 브랜치 들어오기 전에 모든 테스트가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버그가 다 없고 이거는 라이브러리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일 때만 이쪽으로 이제 마스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플로우에서는 모든 배포는 유일하게 마스터 브랜치를 통해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배포가 나갔는데 긴급하게 수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핫픽스 브랜치를 생성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핫픽스 브랜치는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이제 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브랜치는 이제 디벨롭 브랜치인데요. 디벨롭 브랜치는 한마디로 이제 모든 기능 개발된 그런 코드들이 다 통합되는 브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뭐 피처 혹은 뭐 이제 지난 버전에 버그가 있었는데 심각한 버그는 아니어서 이제 피처 개발할 때 이제 같이 수정을 해서 이제 작업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피처 개발과 뭐 버그 수정 등이 이제 개발이 될 거고 그것들이 이 그 디벨롭 브랜치에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벨롭 브랜치에서 개발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는 릴리스 브랜치로 머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피처 개발들을 쭉 하고 디벨롭에서 이제 브랜치를 딴 다음에 피처 브랜치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개발 다 끝나면 디벨롭으로 들어가면 디벨롭에서 뭐 모든 기능들이 이제 다 디벨롭에 머지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릴리스 브랜치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인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피처 브랜치입니다. 피처 브랜치는 뭐 기능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기능 개선하는 그런 개발들을 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브랜치고요. 이 피처 브랜치는 디벨롭 브랜치에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벨롭 브랜치에서 이렇게 브랜치를 딴 거죠. 피처 브랜치를 딴 거고요. 이 디벨롭 브랜치나 마스터 브랜치는 한 개만 존재하는데 저장소에 단 한 개만 존재하는데 이 피처 브랜치는 피처에 개발하고 있는 피처에 따라서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만 그렸지만 피처가 뭐 이번 버전에는 뭐 5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피처 브랜치가 5개가 있겠죠. 참고로 피처 브랜치는 이 피처라고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실제 개발하고 있는 그 개발 기능을 의미하는 그런 브랜치 이름을 땁니다. 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지도 개발을 한다. 그럼 맵이라는 브랜치를 만들 거고요. 뭐 자율주행을 뭔가 개발하고 있다. 그럼 셀프 드라이빙, 뭐 AI 알고리즘을 뭐 내가 개선하고 있다. 그럼 뭐 AI 임프루빙 같이 이렇게 내가 실제로 작업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뜻하는 브랜치의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나면 이렇게 이제 작업이 쭉 와서 다 끝나면 이제 디벨롭에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디벨롭에 머지를 시킨 다음에는 나중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브랜치는 릴리스 브랜치입니다. 릴리스 브랜치는 다음 배포를 준비하는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이 릴리스 브랜치는 생성되는 시점이 디벨롭 브랜치에서 모든 기능 구현이 다 완료이 되면 이제 기능 구현이 다 됐어요. 됐으면 이제 기능 구현을 다 했는데 모든 기능을 다 통합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기능을 다 모은 게 이제 디벨롭이 들어온 거고 여기 왼쪽으로 한번 볼까요? 디벨롭에서 이제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온 거고 여기 실제로 이렇게 커밋이 3개만 있지만 여기 이렇게 뭔가 피처가 이렇게 쭉 다 머지가 된 그런 커밋이었겠죠. 그래서 디벨롭이 다 들어오면 피처들이 다 머지가 됐다라고 하면 그 상태의 디벨롭에서 브랜치를 따서 이제 릴리스 브랜치를 생성을 합니다. 릴리스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여기서 쭉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버그 수정을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브랜치 이름은 얘도 이 릴리스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릴리스 뭐 대시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이름 예를 들어서 릴리스 대시 1.1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브랜치를 이름을 따게 됩니다. 버그 수정이 다 끝나면 배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시키면 뭐 마스터에서 이제 바로 배포가 되겠죠. 배포를 시키고요.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마스터에 이렇게 머지가 된 거고요. 얘가 디벨롭에도 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 시켜줘야 될까요? 디벨롭에 머지를 안 하면 여기 이렇게 버그 수정한 얘네들이 이제 누락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디벨롭에다가도 이제 병합을 해주고 삭제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기플로우 보면서 브랜치가 좀 관리하는 게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디 브랜치에서 뭘 따고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고 다 끝나면 뭐 어디에다 넣어주고, 사실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머리로 한 번에 외운다고 외워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두고 있다가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다 외워서 한 번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뭔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그냥 감만 잡아 두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전부 다 내가 완전히 암기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핫픽스 브랜치입니다. 핫픽스 브랜치는 긴급한 문제나 버그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브랜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마스터에서 이제 버전 1.0이 나간 거죠. 나갔는데 뭔가 크래쉬가 계속 발생하거나 뭔가 치명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을 해야겠는데 최초의 수정을 시작해야 되는 상태는 가장 마지막에 나간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그 가장 마지막에 나간 상태가, 그러니까 나간 상태가 동일한 상태에서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근데 그 동일한 상태가 이 가장 마스터의 마지막에 생성된 그 커밋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핫픽스 브랜치를 따서요. 핫픽스 브랜치를 따서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해서 배포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핫픽스 수정한 이 수정 사항을 디벨롭에도 같이 머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핫픽스 브랜치의 이름도 이렇게 핫픽스라고 그냥 안 쓰고요. 뒤에 이제 버전명을 붙여주게 되고요. 핫픽스도 이제 버그 수정이 완료되고 마스터하고 디벨롭에 머지를 시킨 다음에는 삭제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각 개별 브랜치에 대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어느 브랜치에서 이제 따고 이름은 어떻게 뭐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이 브랜치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마스터 브랜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뭐 버전이 나갔다고 할게요. 최초에는 이제 디벨롭 브랜치는 마스터에서 이제 만들어졌을 거고요. 디벨롭에서 브랜치를 만들어서 커밋을 이제 브랜치를 이제 만든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피처 브랜치들을 땄죠. 피처 브랜치를 따서 피처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난번에 내보냈던 1.0에서 버그가 있어서 핫픽스 브랜치를 생성을 했습니다. 핫픽스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요거 조금 잘못됐는데 여기 핫픽스에서 뭔가 수정한 게 있겠죠? 최소 하나라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수정을 하고 여기서 얘는 내보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정해서 내보낸 것들은 디벨롭에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벨롭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디벨롭에는 뭔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생략이 되긴 했는데 피처에도 뭐가 들어왔을 거고요. 여기 피처가 개발이 완료가 다 되면 다 된 거는 디벨롭에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릴리스로 바로 머지를 시켰다는 거는 그 다음 버전에는 피처가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겠죠.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바로 릴리스를 넣어주고 여기 릴리스에서는 여기 이제 버전명을 그 브랜치 이름을 안 땄지만 뭐 릴리스 뭐 1.2로 땄겠죠. 여기 이제 나간 배포 버전이 이제 태깅이 1.2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수정할 게 하나 정도밖에 없어서 수정이 다 끝나서 이렇게 배포를 시켰고요. 그리고 나간 것을 다시 디벨롭에 머지를 시켜줬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버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제 그 다음 버전에 릴리스 버전을 만들고 릴리스에서 뭐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그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시켜서 배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이제 브랜치 관리 전략과 기플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치 관리 전략은 협업을 잘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브랜치 전략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뭔가 완벽한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기에 맞는 브랜치 관리 전략을 그냥 사용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기플로우는 크게 이렇게 5개의 브랜치를 사용을 하는데, 마스터와 디벨롭은 이제 한번 생성되면 지워지지 않는 계속 사용하는 브랜치고, 나머지 브랜치들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생성이 되고 사용 후에 삭제가 된다. 그리고 마스터 브랜치는 배포에 사용된다. 디벨롭 브랜치는 모든 피처 브랜치가 여기 다 끝나고 나서, 개발 끝나고 나서 이제 병합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릴리스 브랜치가 생성이 되고요. 피처 브랜치에는 기능 개발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실제 이름은 내가 실제 개발하고 있는 그 기능과 관련된 이름으로 이제 브랜치 이름을 만든다 라고 알아봤고요. 네. 릴리스 브랜치는 배포를 위해서 이제 최종 버전을 테스트하는데, 준비하는데 사용되고요. 여기서 이제 버그 수정이 이루어지고, 이름은 뭐 이런 형태로 뒤에 이제 버전 이름을 좀 붙여준다. 수정이 완료되면은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이 되고 삭제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핫픽스 브랜치는 배포된 버전에서 뭐 긴급하게 수정이 필요할 때 생성이 되고, 얘도 이름도 이제 핫픽스 뒤에 이렇게 버전명을 붙여준 형태로 이름을 짓고요. 배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정이 끝난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하고, 이제 디벨롭 브랜치에도 같이 병합한 다음에 삭제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플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바로 담왕 브랜치에 대해서 한번, 담왕에서 관리하고 있는 브랜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지금 담왕 사이트 개발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혹시 좀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왕에서 사용 중인 브랜치 관리 전략입니다. 담왕 개발, 사이트 개발할 때는 요 이제 크게 2가지 브랜치를 사용을 합니다. 피처 브랜치와 메인 브랜치. 그래서 메인 브랜치, 피처 브랜치에서는 이제 기능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 개발을 한 다음에는 이제 메인에 머지를 시켜서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바로 배포, 운영에 이제 프로덕션에 배포하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작업 플로우를 제가 이제 그 SK님께 여쭤봤더니 기능 개발이 이제 완료된 거를 메인 브랜치에 이제 머지를 시켜서 거기서 2일 정도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에 내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담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징하고 프로덕션 이제 이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둘 다 이제 메인 브랜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징에 넣고 싶은 것도 메인에서 넣고, 여기 프로덕션도 메인 브랜치에다 갖다 넣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다시피 스테이징 그리고 프로덕션이 모두 메인 브랜치를 사용해서 좀 원치 않는 것도 운영에 반영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요.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메인 브랜치에서 이제 피처 브랜치를 따고요. 피처 브랜치를 따서 여기서 피처 개발을 하고, 개발 끝나면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 넣어서 여기서 뭐 스테이징에서 테스트를 하든 프로덕션 내보내든 이런 형태로 이제 뭔가 개발을 하겠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넣고 이제 스테이징에서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넣은 다음에 테스트하고 버그 수정 해서 이제 없으면 여기 또 메인 브랜치에서 계속 이제 커밋을 쌓아서 이제 배포를 한 형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피처를 개발하는 것도 이제 다시 메인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만든 다음에 뭐 개발을 계속 진행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피처 브랜치에서 여기서 피처 커밋을 몇 개 만들고 메인에 머지했고, 피처 3도 개발하고 나서 여기도 이제 머지했고, 그럼 메인에 지금 피처 2, 3가 이제 두 개가 이제 머지가 된 거죠. 다 이제 그 다음 버전에 이제 나갈 기능이 이제 다 메인 브랜치에 머지가 됐으니까 이제 스테이징에서 테스트하고 버그 수정을 진행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긴급 이슈가 이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브랜치가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라이브 버전에서 뭔가 좀 빨리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감지를 했는데 지금 이미 그 다음 버전에 나갈 이 피처 2하고 피처 3가 현재 메인 브랜치에 다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핫픽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하고 여기 배포를 내보냈어요. 긴급 수정은 이제 배포를 쭉 내보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에 얘네들 여기 지금 아직 테스트하고 버그 수정하고 있던 애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내보내려면 얘하고 얘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뭐 있죠? 이렇게 중간에 변경사 되돌리는 거. 뭐 지금 일감으로 생각나는 거는 리버트 써갖고 얘를 다 수동으로 빼갖고 이렇게 배포를 시켜야겠죠. 여기 배포 나가는 시점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이제 불편함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적어놓은 건데요. 이 페인 포인트가 이렇게 피처하고 메인 브랜치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 배포할 때 뭔가 이렇게 좀 핫픽스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면 원하지 않는 완료되지 않는 피처도 이게 이제 배포 시 함께 포함된다. 그래서 이걸 수동으로 다 이렇게 발라줘야 된다.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서 개선된 브랜치 관리 전략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왼쪽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모항 사이트 브랜치 관리 전략입니다. 메인 브랜치는 하나 존재하고요. 피처 브랜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여기 두 개. 요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핫픽스를 해야 될 때 기존에 개발된 것까지 다 포함돼서 나가는 그런 이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과 피처 사이에 디벨롭과 스테이징이라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브랜치 관리 전략은 단순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브랜치도 가능하면 적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요 두 개 이제 브랜치가 추가가 된 건데 요걸 하나를 줄일 수 없을까 사실 고민했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징하고 디벨롭 두 개의 브랜치를 추가로 해서 사용을 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다음 버전의 그런 기능들이 핫픽스를 내보낼 때 같이 나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얘가 이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각 브랜치별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피처 브랜치는 뭐 동일합니다. 기능 개발하는 브랜치고요. 얘는 디벨롭에서 이제 그러니까 브랜치를 따고 다시 이제 디벨롭에 넣은 다음에 지우는 그런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디벨롭 브랜치는 모든 개발된 브랜치가 이제 다 여기 통합되는 브랜치고요. 얘는 최초에 생성될 때 이제 메인에서 생성되고 그리고 다 여기 뭔가 작업이 끝나면 스테이징에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브랜치는 여기서 이제 배포 전에 테스트를 하는 브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디벨롭 브랜치에서 따고요. 머지는 이제 메인 브랜치하고 디벨롭 브랜치에 머지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징에서 테스트 다 끝나고 메인에 푸시를 하게 되면 이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수정한 테스트해서 이제 버그 수정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요것들은 이제 디벨롭 브랜치는 안 갖고 있겠죠. 여기서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브랜치는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집니다. 얘의 롤은 아까 기플로에서 보셨던 것 같이
얘 커밋 하나는 무조건 배포가 나가는 커밋입니다. 여기서 커밋이 무조건 하나 생성된 거라면 얘는 무조건 배포가 나가는 커밋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배포 커밋만 푸시되는 브랜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이제 스테이징하고 프로덕션 운영하고 두 개를 같이 썼는데 여기는 이제 프로덕션만 들어가고 스테이징 테스트는 여기 스테이징 브랜치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핫픽스 브랜치는 얘도 이제 동일합니다. 파생은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 위에 말씀드렸죠. 배포가 나가는 이제 브랜치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배포 나갔던 그 커밋에서 이제 브랜치를 딴 다음에 버그 수정을 하고 다시 이제 메인으로 머지를 시켜서 배포를 내보내고 그걸 다시 디벨롭에 반영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브랜치를 사용했을 때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지금 브랜치는 총 4개가 있고요. 메인, 스테이징, 디벨롭, 피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여기 뭐 메인에서 땄고 스테이징 땄고 디벨롭 땄고 디벨롭에서 이제 피처를 따서 이제 여기 개발 쭉 한 거고요. 피처 개발이 끝나면 이제 디벨롭에 넣는다고 했죠. 그 디벨롭에 넣고요. 디벨롭에서 뭐 이제 피처가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바로 스테이징에 넣어서 테스트 및 뭐 버그 수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및 버그 수정이 다 끝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여기 메인 브랜치에 푸시를 해서 여기 이제 배포를 내보낸 거고요. 내보냈고요. 여기 이제 메인에 머지 시킨 거를 아까 이제 다시 디벨롭에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디벨롭에 넣어주고 그 이후에 이제 피처 브랜치를 또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버전에 나갈 것들을 이렇게 쭉 개발을 하는 거죠. 개발이 끝나서 다시 디벨롭에 넣고 여기도 개발이 끝나서 이렇게 디벨롭에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버전 나갈 것들이 이제 다 디벨롭에 모아졌기 때문에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스테이징에 이제 머지를 한 거죠. 그럼 여기 스테이징에는 피처 2, 3이 이제 머지가 된 거고 이제 뭐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스테이징에서. 그래서 스테이징에서 이제 버그 수정을 하고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때 전에 그 라이브 배포했던 요거에서 이제 긴급한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발견을 해서 핫픽스 브랜치를 땁니다. 여기서 핫픽스 브랜치를 쭉 따서 여기 이제 수정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핫픽스 브랜치를 따서 이제 수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수정을 하게 돼서 이제 여기 지금 이 친구는 여기 지금 스테이징에 있는 애들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나간 거를 이제 핫픽스를 수정을 해서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메인에 넣어서 배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V1.1이 배포된 거고 여기는 V1.1.1이 이제 배포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보면 여기 나갈 때 지금 현재 개발을 다 완료하지 않은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얘네들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존성 없이 서로 독립되게 이 핫픽스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브랜치를 관리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배포가 끝나면 요 피처 2, 3들을 만약에 이제 버그 수정이 다 끝났다고 하면 메인에 넣어서 그 다음 버전을 내보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지금 뭔가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딱 봤는데 힌트는 이 1.2 포인팅하고 있는 이 가리키고 있는 1.2 요게 힌트입니다. 뭔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뭔가가 누락이 됐습니다. 뭐가 누락이 됐을까요? 이게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잘못된 점이 있냐면 여기 지금 배포를 여기서 내보냈잖아요. 여기서 내보내면 뭐가 있냐면 이 핫픽스한 여기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얘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핫픽스를 수정하고 나서 메인에 머지 시키고 디벨롭에 머지를 시켰는데 이 디벨롭이 여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핫픽스는 지금 이 상태에는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배포되면 뭐냐면 이 기능들은 들어가 있는데 이 핫픽스가 이제 다시 누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버전에 나가서 보면은 저번에 핫픽스 한 게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뭐 버전 넘버는 조금 이제 올리기 나름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요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라면 여기서 사실 더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좀 작업할 때 여기서 이제 머지하면 안 되고요. 요렇게 스테이징에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치,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핫픽스 관련된 게 조금 이렇게 뭔가 예외 사항들을 좀 만들어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브랜치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디로 머지된다라는 걸 이해하지만 이런 뭔가의 예외 사항이 있을 때 다음 버전에 이런 내가 반영한 것들이 제대로 들어갈까라는 거를 항상 이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상태의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모항 개선된 브랜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곰탱님. 이제 곰탱님이 어떻게 질문 주셨냐면 각 브랜치 관리 권한 구성에 대한 방법도 함께 필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브랜치를 누가 관리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니저가 한 명 있어서 다른 분들은 그냥 피처 브랜치, 그러니까 신경을 가능하면 덜 쓰게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팀원이 5명 있다. 한 명이 매니저고 나머지 4명은 뭐 팀원이다라고 하면 팀원분들은 그냥 디벨롭에서 브랜치를 따서 다시 디벨롭을 넣는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관리 매니저가 기능 다 개발 끝났어요. 디벨롭을 넣어주세요. 다 끝났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스테이징에 머지 할게요.라고 해서 머지 시키고 여기 스테이징에 머지 했으니까 이제 테스트 여기서 진행해 주세요. 테스트 그 버그 수정한 거는 스테이징에 그냥 푸시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가이드를 이렇게 좀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스테이징이나 뭐 특히 이제 뭐 메인 브랜치 이제 여기에서 배포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명이 다 건드면은 조금 교통 정리가 안 돼서 좀 혼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배포하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배포하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미령 검택님이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이런 각 브랜치별로 너는 이런 브랜치만 사용하고 이런 브랜치는 내가 그냥 관리할게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롤을 나누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혹시 없으실까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다음 마지막 세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도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거 브랜치 관리는 사실 경험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실수하셔도 되고 경험이 좀 필요해야 조금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면서 좀 더 맞는 이렇게 브랜치 전략을 찾아가는데 좀 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치 관리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이렇게 좋은 브랜치 관리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브랜치 관리를 뭔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크게 2가지 측면에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측면, 딱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개발, 테스트, 배포, 긴급 수정
이런 어떤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커밋 히스토리가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제 개발자, 어떤 사용자가 현재 어떤 기능들이 반영돼 있고 이 현재 반영된 게 어떻게 의존성이 갖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한눈에 좀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좀 독립적인 개발들을 병렬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가 되게 단순해야 된다. 그게 이제 좋은 브랜치 관리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은 커밋 히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단순한 그래프,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커밋 히스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리베이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병합하는 방법이 리베이스하고 이제 머지가 있잖아요. 이제 머지 방법 중에는 뭐 3웨이 머지, 뭐 패스트포워드 머지가 있는데 이 머지는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머지 커밋을 만들기 때문에 이 커밋 히스토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서로 이렇게 뭔가 교차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형태든 뭐 이런 형태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게 되면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베이스를 사용해서 최대한 이제 그래프들이 서로 교차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머지 풀 대신 리베이스 풀을 사용한다라고 적어놨는데 풀 명령이 이게 이제 두 가지 명령이 조합된 명령입니다. 하나는 패치고요. 다른 하나는 머지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풀 명령을 수행하면 이 패치라는 명령은 원격 저장소에 뭔가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를 이제 조회하는 명령이거든요. 조회를 해서 뭔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뭔가 올린 게 있어. 내가 풀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머지를 시켜서 내 저장소에 이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풀 명령을 수행할 때 여기 머지 대신에 리베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풀 명령을 수행하면 그러니까 이거 기본 옵션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머지 커밋을 만들어요. 이 머지 때문에. 이제 머지 커밋을 만들면 그래프들이 서로 이제 막 교차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브랜치면 모르겠는데 같은 브랜치에서 풀을 땡겨도 계속 얘가 이제 머지 커밋을 만들어서 그래프가 복잡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풀할 때 머지 대신에 리베이스를 쓰면 이제 그런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패스트포워드 머지 대신 3웨이 머지를 사용해라 라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저희가 사실 3웨이는 머지 커밋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패스트포워드 머지는 머지 커밋 안 만드는 겁니다. 그쵸? 근데 왜 오히려 머지 커밋을 안 만드는 게 지금 일관된 얘기 같은데 왜 여기서는 만들려고 할까?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머지 커밋을 안 만들면은 뭐 이렇게 일렬로 된 형태의 커밋 그래프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터미널이나 이제 그런 어떤 앱을 쓰면 내가 이제 피처를 이제 머지를 한 것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안 나오고 하나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가 뭐 무슨 A라는 기능 개발인 거고 어디까지가 B라는 기능 개발인 거지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3웨이 머지를 쓰게 되면 아예 그냥 머지 커밋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됩니다. 커밋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A라는 기능이고 여기는 B라는 기능이구나. 이런 것들 이제 좀 한눈에 좀 들어간 것들을 오히려 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머지 커밋을 오히려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브랜치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머지된 브랜치는 가능하면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브랜치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좀 지저분하죠. 그리고 우측으로 돌아가 보면
패치를 자주 사용해라. 요거는 사실 앞에 있는 여기 그 풀 대신 리베이스 요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맥락입니다. 이제 패치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이제 수정된 것들을 계속 이제 조회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회된 게 만약에 반영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나는 이거 그 리베이스 풀 써야겠다 안 써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치를 사용하는 것이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 브랜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스쿼시 사용도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여기 좀 전체 보드가 좀 되게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뭔가 그 기능 개발을 했는데 이게 너무 커밋이 많으면 이렇게 커밋이 많으면 이것들이 어디에 머지 했을 때 막 화면을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뚫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스쿼시 머지, 스쿼시 하면은 그 여러 개의 커밋을 이제 뭐 하나로 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애를 이렇게 조그맣게 이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버전에 뭐 기능이 들어가는 게 많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게 뭐 5개가 있다라고 하면 화면이 넘어가겠죠. 커밋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이렇게 스쿼시 앤 머지를 해주면 이렇게 한눈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갔는지를 쭉 볼 수 있는 그런 커밋 히스토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스쿼시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걸 저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GitHub 같은 경우에는 플리캐스트를 이제 어프로브 승인 됐을 때 걔를 어떻게 머지 시킬 거냐 뭐 3가지 방법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3가지 뭐 머지 아니면 스쿼시 머지 혹은 리베이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저는 보통 이제 머지를 많이 하시는데 이 스쿼시 머지나 리베이스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실제 다모항 브랜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소스3 화면이고요. 스크린샷을 하나 캡처를 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뭐 SDK님이 좀 계시긴 하는데 제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요. 정확히는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조금 이런 점들은 좀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그냥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냥 일감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좌측이 이게 원격 저장소의 브랜치거든요. 이게 다 필요한 건지 만약에 여기 뭐 다모항 패치 1, 2, 3가 뭐 이렇게 뭐 지금 3만 하고 있고 뭐 1, 2는 뭐 다 끝난 거였으면 이런 것들은 좀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브랜치가 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브랜치를 지우면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러니까 브랜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어서 얘가 무슨 브랜치도 사실 여기선 보이지가 않아요. 저기 다 뚫고 지나가갖고 브랜치가 좀 보이지 않아서 좀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실제로 라이브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요게 다모항 브랜치고요.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간결하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커밋 스토리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브랜치 간에 이렇게 커밋 스토리가 이렇게 간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침범하게 되는 서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교차한다 그러죠. 교차하는 그래프가 저는 이런 상태가 되면 될수록 좀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뭐 미련이 많은 네파시토리라고 얘기하시는군요. 쭉 봤을 때 얘는 이제 하나가 뭔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이게 의존성이 어떻게 있는지가 한눈에 좀 잘 안 보입니다. 여기도 뭐가 이렇게 좀 여기 뭐가 머지 됐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프를 조금 좀 간결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비슷한 맥락이고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프가 서로 이제 그 간선이 생기는 그래프들이 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기 좋게 단순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들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일렬로 된 단순한 가지런한 그래프가 안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게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약간 심플한 케이스긴 한데 심플한 케이스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얘가 이제 뭐 기능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뭐냐면 여기가 뭐 파란색에 이렇게 빨간색과 이 파란색에 이 빨간색과 이 노란색이 다 머지가 된 상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 뭔가 이제 기능들을 머지했다라고 하면 뭐 기능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그냥 이제 어떤 시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그래프를 조금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조금 더 보기 좋은 그래프로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개선할까? 요걸 제가 이제 스텝별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지금 요 왼쪽에 요 그래프 아까 이제 전에 봤던 그 그래프 상태가 요거고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연필로 그렸습니다. 대충 이거 매핑이 되시죠? 요 파란 애가 얘 1번이고 이 빨간 애가 2번이고 노란 애가 3번이구나. 요거 이제 매핑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했어야 또 조금 더 예쁜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요거 일단은 여기서 이제 1에 2를 여기서 이제 1에서 2를 머지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최초에는 여기가 없겠네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돼 있었을 건데요. 여기가 하나 더 있겠네요. 여기가 하나 더 있었을 건데 2를 1에 머지를 시킨 요 상태가 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머지를 한 거고 여기를 이제 여기다가 머지를 시켜서 여기를 여기다 머지를 시켜서 이렇게 좀 그래프들이 겹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이제 노란색이 3번이거든요. 3번을 여기 1에다가 리베이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리베이스 여기는 없고 이거 지워지나? 이렇게 요 3번을 리베이스하면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보여줬던 게 요겁니다. 이 노란색이 여기 오는 거고요. 이 3을 1에다가 3way 머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3way 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리베이스가 된 상태고 요게 현재 1브랜치는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지를 시키면 요 노란 게 이렇게 사실은 요렇게 되는 거죠. 3way 머지가 돼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요거냐 아니면 요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요 그래프가 더 보기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가 지금 여기 3way 머지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그냥 리베이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그냥 리베이스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리베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대신에 이 그래프를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세 줄로 돼 있는 그래프 세 개가 돼 있는데 얘는 일렬로 된 하나로 된 얘는 이제 하나로 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패스트포워드 머지를 써서 이렇게 일렬로 리베이스 한 다음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리베이스 한 다음에 이렇게 뭔가 3way 머지를 해서 이렇게 어떤 기능이 어디까지 개발된 영역이다라는 걸 뭐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 요거는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한 게 좀 무슨 모양인지는 아시겠죠? 요런 모양이었는데 이게 조금 일렬로 된 형태의 모양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대부분 아까 이제 좀 복잡한 케이스 다 이 부분 이 방법으로 다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들이 이렇게 막 여러 개 막 늘어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걸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최소한 여기 뭐 얘가 이제 7개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여기선 이게 7개가 되는 거겠죠. 점점점점 7개. 대신 그래프는 뭐 거의 이제 2개인 거죠. 여기 줄로만 봤을 땐 여기 하나, 여기 둘. 조금 더 보기 편합니다. 이런 그래프들이.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한번 해볼게요. 실습을 해보는데 리베이스인데 논 패스트포워드 머지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정리한다. 이거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3웨이 머지를 사용해서 잘못 적었네요. 3웨이 머지 사용해서 머지를 한번 해보겠다. 요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그래프를 리베이스하고 패스트포워드 머지 쓰면 아예 그냥 일렬로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뭐 문제는 아니지만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냐면 여기서 이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는데 여기 봤을 때는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파란색이고 실제로 기능 개발된 게 어디까지가 빨간색이고 어디까지가 노란색인지를 뭐 그 구분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여기가 이제 뭐 여기가 디벨롭이고 이게 이제 피처라고 그러면 피처가 3개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개발된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뭐 굳이 내가 나눌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명시적으로 나는 이제 좀 구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까 처음에 최초의 브랜치 관리 전략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딱 그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뭐 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렇게 만들려면 일렬로 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강제적으로 그 머지 커밋을 만드는 그러니까 패스트포워드 머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패스트포워드 머지 안 하고 무조건 머지 커밋 만드는 3 머지를 쓸 거야 라고 이제 지정을 해줘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트리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옵션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스크린샷을 첨부한 거고요. 한번 소스트리에서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습에 사용할 브랜치는 4개 브랜치입니다. 자, 여기 마스터, 베스트 멤버, 보드 리스트, 클럽 리스트. 여기 보시면 아까 예제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요거 1, 2, 3은 이제 제가 제외하고 요 녹색, 빨강색, 녹색, 노란색 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요거 3개를 마스터에다가 한번 정리를 머지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 마스터가 여기 와 있군요. 마스터가 여기 와 있으면 클럽 리스트를 여기 지금 마스터하고 클럽 리스트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군요. 네. 보면 일렬로 된 형태로 그래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마스터에 그 포인팅하고 있는 걸 여기 클럽 리스트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패스트포워드 머지로 여기가 이제 될 텐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옵션에 들어가면 여기 Do not fast forward when merging, always create commit이라고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포워드 머지를 할 수 있어 또 나는 항상 머지 커밋을 만들 거야 라는 옵션을 제가 이제 체크를 했고요. 여기에서 먼저 이제 클럽 리스트를 머지를 시키겠죠. 그래서 머지 클럽 리스트 into 마스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클럽 리스트가 마스터에 머지가 됐는데
여기 그 머지 커밋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들어간 게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스터에 넣을 게 보드 리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보드 리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머지를 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리베이스를 할 겁니다. 리베이스를 해서 보드 리스트를 마스터 위에 올릴 거예요. 보드 리스트로 바꾸고요. 여기서 리베이스 커런지 체인지스 온투 마스터. 보드 리스트를 나는 마스터에다가 리베이스를 할 거야. 수행을 하면 보드 리스트에 있는 이 커밋 3개들이 마스터 뒤에 붙었습니다. 그쵸? 마스터 뒤에 붙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브랜치가 일렬로 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스트포워드 머지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보드 리스트를 마스터에다 넣을 건데 머지 커밋을 생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머지를 시킬 겁니다. 마스터로 바꾸고요. 보드 리스트를 마스터에다 넣겠습니다. 넣으면 이렇게 머지 커밋이 생성된 형태로 머지가 됐습니다. 보드 리스트가 이제 지금 마스터에 들어간 거고요. 마지막으로 베스트 멤버를 마스터 브랜치에 넣을 건데 리베이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멤버를 브랜치를 바꾸고 마스터에다가 리베이스를 진행을 하면 마스터 뒤에 여기 그 베스트 멤버인 요 커밋 3개가 이제 뒤에 붙겠죠. 여기 3개가 붙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두 브랜치가 일렬로 된 형태여서 머지를 진행할 때 기본 옵션으로는 무조건 패스트포워드 머지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3의 머지로 이제 머지를 시키겠습니다. 베스트 멤버를 마스터에 머지하면 이렇게 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브랜치 3개가 마스터에 들어갔는데 여기 클럽 리스트, 보드 리스트, 베스트 멤버인데 이렇게 딱 거의 한 2줄인 거죠. 2줄 기본에 이제 그 베이스 줄이 있고 거기에 만든 기능만 이렇게 싹싹싹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마스터 브랜치에 머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리베이스하고 제가 지금 사용한 거는 이제 머지인 거죠. 3 머지를 이제 강제적으로 논 패스트포워드 머지를 진행을 해서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프를 좀 망가뜨린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그래프를 심리적으로 좀 보기 좋지 않게 만들게 된 요인이 제가 앞에서 언급했지만 풀이란 명령을 수행했을 때 그 머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좀 그 그래프들이 내가 원치 않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풀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패치하고 기본적으로는 머지에 조합된 명령이다. 2개 명령이 조합된 건데 이 머지 대신에 그 패치를 한 다음에 병합할 때 리베이스를 쓰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기본 옵션은 얘가 이제 디폴트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초 브랜치 상태가 요건고요. 요거는 이제 오리진입니다. 리모트의 상태인 거고 이제 이게 로컬인 거죠. 그래서 난 풀을 당겼더니 이게 풀을 당겼더니 머지를 하게 돼서 이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만든 거죠. 머지 커밋을 만들어서 이 머지가 수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근데 2개가 같은 브랜치거든요. 얘는 로컬이었고 파란 거는 로컬이었고 얘는 그 원격 조향서 추적 브랜치, 그러니까 리모트긴 했어요. 근데 같은 브랜치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디벨롭이고 얘는 오리진 디벨롭이에요. 근데 이게 2개가 다른 브랜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풀할 때 리베이스를 쓰게 만들면 이렇게 풀하고 나서도 여기 이제 빨간색일 텐데 이 2개가 빨간색일 텐데 이런 일렬로 된 형태의 그래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제가 이제 1, 2, 3이라는 브랜치를 만들었는데요. 한번 이 브랜치로 필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제가 이제 앞에 프레젠테이션 나왔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로컬입니다. 그냥 1, 2, 3이라는 브랜치 로컬인 거고
여기 지금 오리진 1.3은 이제 리모트의 상태인 거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지금 브랜치는 여기서 따져서 진행이 된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 거죠. 여기 원격 조정서 이제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서 올린 거고 나는 그 이후에 요거를 개발한 거죠. 근데 지금 뭐 패치를 눌러서 내가 조회를 해봤든 얘가 자동 조회가 됐든 어쨌든 리모트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된 건데 여기에서 그냥 만약에 풀을 한번 해볼게요. 풀하면 이 지금 오리진의 내용이 여기 이렇게 그냥 붙을 거예요. 풀을 하면 패치하고 머지라고 했죠?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오리진 리모트하고 그냥 로컬인 건데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게 조금 안 좋게 보인다는 거죠. 다시 네, 다시 이쪽으로 리셋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풀을 수행하지 않고 그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에서 이제 명령어가 이제 풀할 때 리베이스 쓰라는 명령이 따로 있고요. 소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풀할 때 여기 체크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리베이스 인스테드 오브 머지. 그러니까 이제 풀할 때 패치하고 이제 머지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머지 대신에 리베이스를 써라 라는 옵션이 체크박스를 체크를 해주면 여기 물론 이제 뒤에 리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또 리베이스하는 커밋이 푸시되지 않은 커밋인 거를 확실하게 해라 확인해라는 어떤 경고고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그 원격 조작소에 있는 거를 먼저 풀을 받아서 이제 머지를 시키고 내가 새로 만든 요 두 개가 이제 리베이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렬로 된 형태로 풀을 수행했을 때도 이렇게 그래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받을 때 내가 좀 작업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풀 받으면 머지 커밋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난 리베이스로 그 병합할 때 리베이스를 사용하게 해줘 라고 이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그 일렬로 된 간결한 그래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사실 좀 일찍 끝나긴 했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브랜치 관리 전략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다 조금 너무 많은 거를 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다 못 알아듣겠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고 이런 그래프들이 좋은 거구나. 그리고 리베이스 좀 자주 쓰면은 그래프 되게 좀 간결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저는 충분히 오늘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괜찮으시다면 그 담화항 개발하시는 브랜치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요거 제가 뭐 필요하시다면 뭐 디스코드 같은 데서 이제 난 이렇게 좀 일렬로 뭔가 아니면 그래프 간결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초대를 디스코드에 해주신다면 아니면 뭐 메일로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제가 보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은 더 이렇게 좀 개선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들을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그 서로 교차하지 않고 이렇게 좀 보기 편하게 조금 바꿀 수 있는데 이번 주에 한 주 정도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부끄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 조금 일찍 끝나긴 했는데요.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